네, 재밌고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동통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역사가 이제 30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 몽둥이같이 생긴 그 카폰 시절에서 지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스마트폰 시절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 변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이제 뭐 더 변할 거 있겠어 생각할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그런 혁신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곤 했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위의석 상품기획부문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여기 서야 되는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입니다. 잠깐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CQ, this is W9GFO here. Come back. CQ, CQ, this is W9GFO here. Come back. CQ, CQ, this is W9GFO. Is anybody out there? I'm not getting anything. Small moves, Ellie. Small moves. CQ, this is W9GFO here. Come back. Copy W9GFO, K4WLD here. What do I say? 9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컨택트입니다. 컨택트. 그리고 저 영화는 제가 그 전까지 잊고 있던 제 꿈을 다시 일깨워준 영화입니다. 사실은 저 영화에서 저 장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은 굉장히 뒤에 큰 담론을 다루고 있는데 시작은 컨택트 자체입니다. 제 콜사인은 DS1LON입니다. W9GFO, this is DS1LON, DS1 리마 오스콘 노벤버. 마이크 넘깁니다. 여기는 DS1LON, W9GFO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꿈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공부해서 무선 종사자 자격증을 따고 나도 돈을 많이 벌면은 통신 장비를 사서 저기 나온 모습으로 전 세계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통화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사실은 잊혀였던 제 꿈을 다시 일깨워준 영화였습니다. 아침에 정길란 박사님께서 오늘 또 다른 저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전 박사님이 저한테 F를 주시면 제가 학교를 잘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박사님한테 가서 박사님 제가 잘립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건 네 문제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쫓겨나왔고요. 그리고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A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여쭤봤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다. 이 노란 리본은 전 박사님께서 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노란 리본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주시면서 부담을 느낄 게 아니라 이 리본으로 다르게 발표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 다닙니다. 소개할 겁니다. 좀 이따가. 정말 이 회사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왜 SK텔레콤 사람들이 미워하는 면이 있을까? 저는 DS1LON입니다. DS1LON이면 전 세계 수도를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아이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KT가 저한테 부여한 번호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위의석입니다.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른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LG U+의 데이터를 씁니다. 차에서는 LG U+ 데이터를 이용해서 LTE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줬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KT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SKT는 사실은 20년째 쓰고 있고 KT 전화는 14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애플이고 이쪽은 삼성 쪽입니다. 통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하드웨어는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소프트웨어 선택했고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좋아서 소프트웨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관계없습니다. 그거하고는. SK텔레콤의 저는 정말 나쁜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10년도에서부터 시작된 기록만 뽑아봤습니다. SK텔레콤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SK텔레콤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으로서 뽑아봤습니다. 그중에 고운 것만 좀 이쁜 것만 뽑았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 문의, 공통, 개요. 나쁜 말이 있죠. 언론사를 통해서 기자나 PD를 통해서 이슈화하겠다 하는 고객의 불만, 또는 해결 거부, 억지 주장, 무리한 요구. 옴니아폰, 윗사람, 본사 찾음. 얼마나 저를 싫어했을까요, 회사는. 근데 2006년도에 회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훌륭한 회사이지만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모릅니다. 같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SK텔레콤 다닙니다. 상품 맡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제 손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저에게 23번째 회사입니다. 저에게 합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회사로서 2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마지막 회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물론 남성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깁니다. 샤워를 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그런데 입구로 금방 옷을 다 벗고 들어오신 할아버지하고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금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약간 내리셨다가 올라오셔서 끄덕거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이건 매우 많이 겪는 일입니다. 조그만 5살, 6살 꼬마 여자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봅니다. 무서울 겁니다. 전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꼭 잡습니다. 이미 들킨 거죠, 저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손을 흔들면서 물어봅니다. 엄마, 남자도 머리 길어도 괜찮아요? 된단다. 돼요. 저는 항상 이 도전을 받고 살았고, 항상 이 사회에 대한 이미 갖춰져 있는 내용들은 도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항상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머리 근데 왜 길러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어떤 샴푸를 쓰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SK텔레콤에 들어와서 그렇게 욕하던 SK텔레콤의 타이틀을 달고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받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다행입니다. 전화는 여러분들이 다 쓰십니다. 오늘 전화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루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전화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한 도구예요. 없으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관심은 전화가 아닙니다. 전화기가 관심입니다. 전화기. 이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화기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화기에 들어있는 또 다른 기능들 때문에 요즘 관심거리가 됩니다. 이 안에 들은 수많은 앱들. 전화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족을 하십니까? 하는 시비를 SK텔레콤에 들어와서 걸고 있습니다. 똑같이 악성 유저가 악성 임원으로 들어와서 회사에 계속 시비를 겁니다. 우리 회사 전화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일까요? 야, 너는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야. 너 왜 갑자기 전화 얘기를 하니? 아니, 우리는 전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에게 전화를 요구한다고. 아니야, 전화는 충분히 좋아. 절대 안 끊어져. 금방 걸려. SK텔레콤 통화 품질이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60억 건의 전화 통화가 SK텔레콤 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120건의 전화 통화가 이동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120억 건입니다. 120억 건.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는 저런 디바이스에 저런 아이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지만 저에게 남자는 머리가 길어도 되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며 저한테 눈을 맞췄던 그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은 아마 왜 전화 아이콘은 저런 모양이에요라는 걸 모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전화기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괜찮으십니까, 정말로? 요즘 전화 괜찮으세요? 전화 통화 마음에 드십니까? 잘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114 우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여전히 시비 걸 게 많이 있습니다. 전화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 전에 문자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문자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누구나 문자 썼습니다. 그 문자의 방식이 대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수신한 거는 왼쪽에 오고 내가 말하는 거 오른쪽에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는 문자 서비스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보낸 것만 나옵니다. 내가 보낸 건 내가 보낸 것대로 나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애플에서 아이폰에 그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넣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이에 카카오톡에 나왔습니다. 채팅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났습니다. 말만 하냐? 사진도 보낼 수 있다. 말을 목소리로 해서 보낼 수 있다. 스티커 달 수 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10년 넘도록 써왔던 문자에 대해서 아무도 그 당연한 거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왓츠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그냥 조금씩 바꿔서 발전시킨 겁니다. 통신사가 아니라 그 외의 업체들이 스마트폰 덕분에 한 일들입니다. 라인, 스카이프, 심지어 통화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또 다른 것들, 라인 콜. 저는 긴장됩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SK텔레콤 들어오기 전에는 라인 콜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SK텔레콤을 공격해야지. 지금 보면은 배신자가 된 느낌입니다. 근데 왼쪽 전화를 보십시오. 전화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굉장히 익숙하시죠? 저 전화기 보시면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전화기인 거 알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저 전화기를 보고 저 전화통화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 것일까? SKT일까, KT일까, LG일까, AT&T일까, 버라이전일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서비스는 누가 제공합니까? 통신사가 제공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UI, UX는 통신사가 손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보는 서비스 사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볼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서비스에 대한 UI를 손대지 않는 곳은 통신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 전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불편한 점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 나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요즘 누군지 모르는 전화 많이 오죠. 문자 많이 오죠.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 머릿속에는 누군지 모르는 전화는 나쁜 전화로 돼 있습니다. 통신사는 나쁜 전화를 전달하는 회사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게 너무 싫어요.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됐죠 이제. 이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거기 약속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 계신데요? 아, 편의점 앞인데요? 너무 많이 가셨어요?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왼쪽에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화를 들고 이 막강한 스마트폰 Full HD에 LTE 네트워크에 32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쿼드코어 CPU가 들어있는 이 장비를 이 순간만큼은 귀에 갖다 대고 전혀 보지 않고 답답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통화입니다. 통화. 주문할 때 여기 귀에 갖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통화입니다. 이게.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왜 이런 욕을 안 하십니까? 급한 전화일까요? 모릅니다. 이미 신호가 가는 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답답하죠. 저는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전화 보겠습니다. 옛날에 저런 전화도 있었습니다. 좀 있는 집 집안에 쓰던 전화기입니다. 버튼식입니다. 심지어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수없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훌륭하죠. 지금 보면은 줘도 안 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매우 훌륭했던 전화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화기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전화의 기능은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옛날에 있는 집 집안에 쓰던 그 12개의 버튼이 달려있는 전화기를 씁니다. 다만 버튼이 없어지고 스크린에 터치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네트워크는 다운로드 1시간, 2시간 받아서 30분 보던 영화를 그냥 다운로드 안 하고 바로 봅니다. 이제 정말 좋아졌습니다.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다.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졌죠.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올라갑니다. 통신사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만들었는데 돈 따로 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서비스들이 올라와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아이콘, 초록색 아이콘 안에 하얀 수화기가 들려있는 전화라는 아이콘은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앱이 뭔가요? 전화기는 빼놓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은 뭔가요? 전화기 빼놓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앱은 전화기입니다. 전화 앱입니다. 왜냐하면 안 쓸 거면 스마트폰을 왜 샀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빼놓고 시작합니다. 통신사 스스로도 뺍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틀어놓고 돌아가는 비디오를 봐가면서 잠깐 내리기도 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많은 노력에서 혁신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화는 어떻습니까? 왼쪽이 전화입니다. 두 번째가 OS 초기 화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서비스들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합니다. 보시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 백스페이스 버튼이 위로 올라왔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 사진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등록하세요? 대부분 안 나오죠? 똑같은 사람으로 다 나오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같은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회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이게 신경 쓰고 있을까요? 누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저는 통신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기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매우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담겨 있는 것과 하나는 전화기다 생각합니다. 저는 분리시켰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화기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전화기가.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여기 들어가서 나도 싸워야지라고 막 싸움을 벌이려고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운데 있는 이 소중한 전화기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전이 없이. 저희는 저 전화기를 다시 손대기로 했습니다. 모두 첨단으로 나간다고 혁신을 말할 때 20년, 30년 동안 제어되던 전화기 다시 꺼내서 전화로 다시 돌아가서 이 통화에 우리가 더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지 정말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불편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스팸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스팸으로 돈 버는 거죠? 아닌데 스팸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전화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시작입니다. 일단은 전화기 아이콘을 좀 동그랗게 바꿔봤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바꾸면 사람들이 뭔지 모를까 봐. 키패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키패드보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번호를 누르는 경우보다는 매일 거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한테 전화 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쉽게 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줄 알았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 하나 다 못 채우면 나머지 칸은 너 이 사람하고 전화하려고 전화기 연 거지라고 저희가 추천해 줍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재중 통화이거나 방금 문자 보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화 가려고 들어왔을 거거든요. 띄워줍니다. 60% 내지 70% 확률로 알아맞춥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꾹 누르면 걸립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전화 사용을 했습니다. 요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 썼을까요? 이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114에 전화하거나 또 다른 앱을 알아야 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자기네 앱으로, 자기네 서비스로 얼마 썼는지 알려줘야죠. 요금제가 뭔지 알려줘야죠. 데이터는 얼마 쓰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전화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니까. 그래서 넣습니다. 전화기 안에다가. 전화기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건 매우 기본적인, 안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이미지가 좀 깨졌습니다만 정말 이쁘게 잘 만든 이미지입니다. 전화번호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를 찾죠. 사실은 전화번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 전화번호부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전화 걸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거지 전화번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와이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전화기 잃어버리면은 저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모두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실례지만 누구신데요? 네 와이프라고. 전화번호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를 모를 뿐이 아니라 제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피자를 주문하고 싶어요. 도미노 피자 주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에 찾아야죠. 저장 안 해놨어요. 저장은 유저의 책임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검색 엔진으로 갑니다. 네이버, 구글로. 그걸 찾아서 그걸 보고 전화번호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그냥 전화기에 찾으세요. 그냥.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풀 HD 쿼드코어 CPU에 메모리가 32기가인 이 클라우드 세상에 LTE가 되는 전화기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못 찾아주죠? 왜 네이버로 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왜 말이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SK텔레콤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3명짜리 회사가 집단지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팸들이 신고하세요. 저희가 다 모아다가 서로 보여드릴게요. 워킹할까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서비스 내놓은 지 2년 만에 2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200만 명을 모았습니다. 돈 안 법니다. 돈 안 받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서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저 정보는 이용하겠습니다. 찾아갔습니다. SK텔레콤은 카피할 수 있지만 그 노력과 그 창의력을 사고 싶다. 협력합시다. 3명짜리 회사가 와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서버를 다 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만드는 전화기에 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넣습니다. 지금 신고합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여기다 넣어놨니? SK 브로드밴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106 우리는 스팸 아니야 임마.
하지만 저희 안 바꿉니다. 그건 당신들 사용자한테 얘기하세요. 우린 사용자의 신고한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린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해답 없습니다. 전기통신사법에 저희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권한이었습니다. 자동으로 번역되면 좋겠다. 배달 화면을 보면서 배달 주문할 수 없을까요? 또는 착신 전화 해제할 수 없을까요? 이런 식의 요구사항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다시 그린 겁니다. 저희가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아이에겐 이런 전화기가 맞는 거죠. 서비스를 많이 나올 겁니다. 다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는 밖으로 다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화기를 꺼내놓고 여기에 올라가는 다양한 것들은 SKT 말고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다 오픈시켰습니다. 114에 전화합니다. 답답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SKT입니다. 고객 환기하는 SK텔레콤입니다. 청구 요금 확인은 다 들어야 됩니다. 9번 나올 때까지. 고객 환기하는 SK텔레콤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이 편하면 말로 하고 화면이 편하면 화면으로 하면 됩니다. 나는 URL 모르는데 114 걸었다는 얘기는 이미 고객 지원센터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전화기에 띄워주는 게 맞는 거죠. 이 시도가 이상한 시도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술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고객의 올바른 권리를,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군요.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전화 건 사람이 자기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표시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이 전화합니다. 동시에. 받으면은 네 사람과 동시에 얘기합니다. 누군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네 사람 누가 모았을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은 겁니다. 고맙게도. 왼쪽 밑에 있는 사람은 전화 아직 안 받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같이 얘기할 겁니다. 전화로.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딸에게. 딸 어디까지 왔니? 불안합니다. 어두워서. 서로 대화합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위치를 보고 싶잖아요. 위치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전화 끊고 싶어요. 그래도 위치는 서로 통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식의 시도도 가능하겠죠. 기술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통화는 끊더라도 딸과 엄마는 대화를 해야죠. 위치만으로.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도미노 피자를 주문합니다.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메뉴가 50% DC하는 메뉴입니다. 사시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면서. 콜라는 뭘로 하시겠어요? 주문 뭘로 하실래요? 30분 남았습니다. 카운터 리셋. 그리고 전화기 계속 전화 코드 남습니다. 28분 남았다. 27분 남았다. 30분 넘었네. 5,000원 할인.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은 거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왜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한테 머리가 길다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마법의 힘이 있는 마법방울, 마법 그 지팡이를 들고 흔들면 어울릴까요? 왜 저한테 자꾸 머리가 왜 기냐고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내가 돈 내고 쓰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속에는 사실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당연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느냐가 사실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 포인트들입니다. 저는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공주는 가냘픈 몸매에 이쁜 피부에 뭐 긴 머리에 이렇게 공주라고 인식할까 무서웠습니다. 딸이 커갈 때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공주는 임금님의 딸이니까 제 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주는 임금님의 딸이니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님의 백성들에게 공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딸은 그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하 제가 고민한 영역이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한 것들 속에는 잘 돌아가는 것 속에는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뒀기 때문에 쓰는 분들도 그냥 뒀기 때문에 제공하는 사람도 그냥 뒀기 때문에 너무나 볼 수 없는 꼴로 유지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각 분야에서 뭘 만들어야 될까, 뭘 새로 만들어야 될까 좋습니다. 어떤 신기술이 필요할까 좋습니다. 어떤 개발이 필요할까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들도 다시 보고, 다시 뒤집어 보고, 다시 개발해 보고,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적용 없을까 다시 고민해 보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SK텔레콤 위석입니다.